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은입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2차 논술 시험 무료 강의 중에서 지난 네 번째 강의, 다섯 번째 강의 등등에서 설명드렸던 요양비와 관련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설명드리면은 수험생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겠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면서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강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강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영수증은 실제 발생한 영수증이에요. 실제 발생한 영수증이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2022년 11월 24일 날 젊은 친구가 회사에서 쓰러지면서 뇌를 부딪혀서, 머리를 부딪혀서 이제 뇌출혈로 현재 지금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상담이 왔을 때 병원비를 산재로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문의가 왔을 때 무조건 산재로 하지 말고 의료보험으로 적용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아해 하죠. 왜 교통사고인데, 아니 산재사고인데 요양비를 산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게 현재 지금 12월 9일까지 근 15일 정도에 발생한 의료비인데, 총 발생 의료비가 5,700이에요. 아니죠. 총 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또 보험 산정특례, 뇌출혈로 머리를 열고서 개두술, 머리를 열고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산정특례가 적용되어서 본인부담분이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총 급여 의료비가, 우리가 병원비는 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급여, 비급여. 급여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는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이렇게 구분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 수험생들에게 처음에 사례에서 조건 내렸던 이 내용을 실제 영수증상에서 우리 나타나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이 실제 영수증에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보름치 약 15일치에 해당하는 영수증이지만, 이게 계속 입원하고 통원치료 하면은 그 학계표, 어떤 학계표냐, 제일 밑에 나오는 이 학계 금액을, 영수증별 학계 금액을 표로 나타내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거는 최종 결과적으로 발생한 총 치료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거는 현재까지 발생한 12월 9일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다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의 영수증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합계를 정리하면은 이런 모양의 합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는 손해사정 실무, 노무사 실무, 행정사 실무까지도 같이 겸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보강을 하는 이 내용에는, 내용으로 들어오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분, 공단부담분, 전액 본인부담분, 선택치료료, 선택외 치료료, 이렇게 5개 구분되는데 그냥 단수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는 370만원,
여기에는 5,070만원, 약 79만원, 여기는 없고, 여기는 218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영수증을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걸 전부 합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되는가 하면은 5,700, 약 5,740만원, 42만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적용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해자의 비율이 60%, 피해자의 비율이, 책임 비율이 40%라면은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일 때 가정이에요. 병원으로 5,740만원을 뭐 대략 단수 처리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이해하는 거지.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끝자리까지 다 계산해 드리진 않아요.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정을 하는데, 원래 자동차 보험의 손해의 형평,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5,740만원 곱하기 60%, 대략 3,420만원 정도, 대략 정도 나오겠네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돈은 2,320만원 정도. 계산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한 암산을 지금 하는 거고, 실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으로 5,740만원, 피해자에게 줄 때는 위자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휴업손해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4,000만원 가정, 장애 상실 수익 1억, 그럼 1억 5천이죠. 곱하기 60%는 9천만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험에서 병원비에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여타의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잘못된 미스, 뭐 미신, 이런 같은 내용이지 상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상식은 맞는 내용이 상식이고 틀린 내용은 상식이 아니죠.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전파를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피해자가 부담했어야 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 거는 제로니까 빼기 2,320만원을 공제한 6,680만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에게 보상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제한 요게 치료비 과실상계인데, 이 부분을 일반 피해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에서의 치료비 과실상계 관점에서 설명드린 거고, 산재의 관점으로 가버리면은, 산재에서는 보상을 하되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될까요? 실손 없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는 자비, 사재, 개인의 자산에서 출연해가지고 이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삐뽀삐뽀 해서 병원에 119를 타고 가면 어떻게 다쳤습니까? 예,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표에서, 여러분들 확인되신지 모르겠는데, 이 표에서 보험이 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라면 자보,
그러면 산정특례 이런 거 없어지겠죠. 다음에 산재라면 여기 산재가 이 부분에 산재가 찍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 실손에서 관점에 본다면은 이 부분이 의보로 적용했으면은 의료보험을 적용했으면은 약관 따라 좀 다르겠지만 현재 약관하면은 79만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곱하기 80%,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8 곱하기 70%, 이게 4세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이고, 과거의 상품이라면은 이 부분이 몇 퍼센트로 바뀌느냐, 40%, 이 부분이 40%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삐뽀삐뽀 해서 병원 갔을 때 지금은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계속 쌓이고 해서 이게 뭐 2천만원 3천만원 돼버리면은 80% 70% 보상받을 거를 40% 보상받으면은 80% 70%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컨설팅을 잘못하거나 제대로 이 보험 환경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그냥 외보나 자보나 산재를 바로 적용해버리면 이 부분이 40%밖에 보상받지 않는다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집을 보증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320이라는 치료비 과실상계 금액 그걸 찾아내지도 못해요. 일반 선사나 일반 노무사나 일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에서 여기서만 바로 2320만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소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담이 왔을 때 제가 의료보험을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선결제 후 추후 산재 적용했을 때 요양비 청구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370을 전액 다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실손이나 사재를 털어서 충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산재사고 났을 때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자동차 보험 적용해 주세요, 산재 보험 적용해 주세요, 이거는 아주 이 사고 당한 이 피해자에게 마이너스의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고, 실손 비급여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끼치는 부분이.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합격하시고 손사를 직접 실무에서 하실 분들은 무조건 사고 나서 최초에 상담할 때는 의료보험으로 적용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설명드린 거고, 오늘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오늘 수험수행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이 표를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가 218, 79, 여기가 얼마였더라? 370에 5070. 다시 들어오면은 이 기업의 과실상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자보, 피해자, 병원 실질적으로 낸 돈은 제로지만 기업의 과실상계를 적용하면은 2320을 과실이 60%, 여기가 40%일 때 실질적으로 낸 돈은 없지만 사실상 본인이 낸 비용은 2320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수험생들한테는 이 치료비 과실상계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하고의 관계에서는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관계라면은 뭐만 지급되죠? 이 부분 370 더하기 5070 하면은 5440원 100% 보상한다. 근데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 보상받으면 되고 보상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자동차 사고라면은 제3자 자보.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배당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라면은 사비. 근데 사비했는데 실손이 있으면 실손 활용. 이게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3보험의 관점에서는 병원에서의 요양비 구분이 산재,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불보증 100% 하겠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2320만원 이걸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손해사정사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을 환불 내지는 보상 진행을 못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하고 동시에 섞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사면 우리 김목수의 사건이 자동차 사고하면서 산재를 적용받는 사고잖아요. 그러면 김목수 병원 근로복지공단 제3자 자동차 이제 자보 여기 60% 책임 비율 40% 이 병원비 영수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불 보증액이 얼마죠? 5,700 얼마 있더라? 5,740 5,740하고 위자료, 휴업손해, 장애 상실 수익 등등등등 곱하기 60% 빼기 2,320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산재보험하고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에서는 그럼 당연히 여기는 급여 더하기 비급여 다 들어가겠죠. 다 지불보증이 됐겠죠. 근데 산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기는 5,740 여기는 5,440이죠. 아까 계산해 5,440 나머지가 218에 79 약 297 정도 되겠네요. 297을 부담하고 297 곱하기 60% 그럼 38 약 180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는 이게 이름하여 조정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하고 제3자하고 관계는 5,440 곱하기 60% 제3자의 책임 비율이 60%니까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이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은 가져갈 수가 없죠.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조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영수증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수험생들이 이런 표를 가지고서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실제 영수증을 이런 형태의 영수증을 시험 문제에서 제출을 제시를 해놓고 풀어라 그러면 풀지를 못해요. 이게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수증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 실무에서 발생되고 있는 영수증, 아무 영수증이나 하나 내어놓고 김목수 사례처럼 여러 가지 사례, 뭐 과실비율 조정해서 숫자를 바꿔놓고 조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요소, 이해하시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자동차 보험하고 배상 책임하고 근제 보험하고 조정, 또 산재 보험에서의 실손 보험의 적용까지 다 다룬 내용인데 나중에 제3보험을 강의할 시간에는 요 영수증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된 영수증이든 이 영수증이든 가지고서 실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